차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석가명차 원산 최철입니다. 오늘은 홍하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지역의 원료로 올해 원산에서 출시한 차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홍하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이번에 준비한 책자에 지도를 간단하게 표시해 놨는데 운남성에 있고 권명에서 자동차로 바로 가면 한 6시간, 내게에서 가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보이시 쪽에서 가면 또 한 4-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까요? 보이시를 경계하는 지역, 즉 LA 산맥이 지나가는 그쪽에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지역이 얘도 운남성은 뭐 대부분 남쪽 지역에는 보이차가 생산이 됩니다. 근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들어있는데, 이 지역의 차가 제가 처음 접한 건 청가채 쪽 차들은 뭐 흔히 여러분도 야생 차광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. 그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차가 생산이 되는데, 이 홍화 지역 차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처음에 이 홍화 지역에 한 차농이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시점 같아요. 저희 온산 맹해 중국 본부죠. 맹해에 있는 가게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, 이 뭐 노안기쯤 되면은 여러 차농들이 모차를 팔기 위해서 맹해가 최근에 급성장한 차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옵니다. 내려와서 이런저런 가게를 둘러보다가 샘플을 주고 싶은 가게가 있으면 들어와서 샘플을 주고 이런저런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, 저희 온산 가게가 뭐 가게 입구에 한국인이 만든 보이차 뭐 이런 문구도 적혀 있고 비교적 뭐 깔끔하고 규모도 있는 편이라서 여러 차량들의 방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소문이 좀 나서 여러 좋은 차량들이 뭐 소개하려고 뭐 차 샘플을 가져오는데, 뭐 그렇게 들어오는 모차량만 해도 1년에 한 200k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 원료들 모아서 해마다 기념병으로 출시하기도 하는데, 처음에 구멍봉다리 하나 툭 던져놓고 가길래 좀 알도 못하는 차농이 뭐 별것 아닌 차를 또 시험시켜야 하는구나. 사실 그런 차들도 많거든요. 좀 이상하게 가공된 차들 던져주고 그냥 막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. 별로 보기에 뭐 성의도 없어 보이고, 포장 상태도 꽁꽁다리에 그냥 툭 담아서 던져주길래 처음엔 또 고생하는 차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딱 처음에 맛을 보는 순간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. 뭐 이런 차가 있었나? 이렇게 느낌 들 정도로 괜찮은 차였어요. 그래서 뭐 정식으로 그 지역을 자세히 묻고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. 흔히 웬장이라고 홍하라고 하면 계단식 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. 여러 사진 자료들에도 보면 홍허 원양이라는 지역에 계단식 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그 논이 있는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역은 처음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 허무지 비슷해요. 뭐 또 돌도 많고 바위산도 많고. 근데 굽이 이 홍하 랑티라는 지역인데, 이 지역으로 딱 들었으면 그야말로 상그리라처럼 원시 산림이 딱 드러나요. 그 산림 속에 차밭이, 고추차밭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. 근데 그동안 왜 홍어차들이 소개되지 않았을까 나는 계속 의문이 들었는데, 이 지역 차 맛을 보면 이무 지역하고 어떤 건 비슷하고
어떤 차들은 또 임창 쪽, 빙도 쪽 맛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안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차농들이, 차농들이 뭐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았겠죠.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고, 뭐 이무차로 혹은 임창 쪽 차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또 뭐 상인들이 차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유명한 지역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차들을 출시할 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. 홍화라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LS300은 알지만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오은생차나 뭐 이런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들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또 이 지역을 제대로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다 싶어서,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이다 싶어서 결국 고민 끝에 홍화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달고 출시하게 됐습니다. 그 중에 한 차가 이 홍화 딴주라는 차고, 또 총 4가지 차를 출시했는데 홍화 고수, 홍화 야생차, 홍화 노차, 이렇게 4가지 차입니다. 각 차들마다 이제 조금씩의 특징이 있는데, 먼저 이 홍화 딴주차는 그 홍화 랑티 지역 그 마을이 제법 큽니다. 그 마을 주변에 113그루의 어떤 굵은 나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표식을 달아놨는데, 이 홍화 차농이 일일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굵은 나무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표식을 매겨놓은 그런 나무들입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홍화현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소유권 경작권이겠죠. 이까지 받아놓은 그런 차나무인데, 이 차농과 이제 온산이 10년간 이 113그루의 어떤 딴주차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온산에서 절반을 가져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. 매년 한 300kg 전후가 생산되는데 올해는 240kg 정도가 생산됐어요. 그쪽도 가뭄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120kg를 확보해가지고, 이거 200g이죠. 200g으로 100kg를 찍고, 20kg는 100g짜리 차로 주는 그런 차인데, 홍화 지역 진정한 고수의 참맛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홍화 고수라는 차는 제가 알게 된 차농이 계약한 차밭인데, 수원 보호구역 위쪽에 있는 그 랑티라는 전입니다. 향이라고도 하고, 그 지역에 수원을 담당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, 그 호수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의 뭐 원시 삼림 형태입니다. 그 속에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제가 보니까 있는데, 뭐 야생차도 있고, 과도형의 느낌이 나는 차들도 있고, 뭐 구수차도 있고, 평균 수령은 한 1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차밭입니다. 그 차밭에서 이제 길도 없는데, 이제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환경은 그러니까 아주 좋죠. 그런 지역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야생차 맛도 살짝 나고, 그러면서 구수차의 어떤 그 깊은 맛도 잘 우러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 홍어 차농이 가지고 있던 원료 중에 이 홍어 노차랑 홍어 야생차 2가지가 있는데, 뭐 야생차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야생차고, 이 2가지 차는 좀 사연이 있는 차예요. 홍어 노차는 2009년 원료고, 홍어 야생차는 2010년 원료입니다.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자면 복잡한데, 어쨌든 이 차농이 2009년에 베이징의 어떤 한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
한 5톤 정도를 생산했는데, 뭐 사정상 다 판매를 못하고 2톤 200kg 정도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제가 이제 맛을 보고 선택한 차인데, 울산이 뭐 늘 해차만 출시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은 그런 노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, 내가 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좀 오래 보관된 노차, 산차죠. 그런 차들을 뭐 시험도 하곤 했는데, 뭐 이만한 양이 있는 것도 없고, 또 일부 있어도 보관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차는 그 홍어라는 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약간 건조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뭐 차를 보관하기에 괜찮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전혀 섭을 먹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. 이 야생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야생차는 양이 얼마 안 돼서 뭐 한 200 몇십 킬로밖에 안 됐고, 근데 홍어와 노차는 한 2톤 정도 있어서 사실 좀 무리를 했는데, 저희 작은 상태로는. 근데 워낙 뭐 보관 상태도 괜찮고 해서 조금 무리지만 전량 저희가 구매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홍어 지역 차들의 특징을 뭐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, 부드럽고 단맛이 좋아요. 그리고 내포성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고수차의 어떤 참다운 맛이랄까,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고, 특히 한국 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떫은 맛보다는 단맛이 좋은 그런 차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뭐 소개하기 좋다는 느낌도 듭니다. 여러분도 뭐 기회가 닿아서 올해 석가명차 운산에서 출시한 이 4가지 홍어 시리즈 차들을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언젠가 기회 닿아서 제가 차 한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